안녕하십니까. 사회 시간이 돌아와 불었어요. 청계산 등산하며 중턱서 찍은 사진 올리며 인사드립니다. 댁내 투루 평안하시옵고 웃으며 복 받으며 삽시다. 허허허허. 그런 고로 오늘 사회 수업은 이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좀 아재 같았나요? 선생님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아재 흉내내는 게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 레알 아재가 되어가니까 좀 참 쉽네요. 여러분 부모님 세대 또는 뭐 아저씨 아줌마 세대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트로트라든지 뭐 아재 개그, 뭐 늙은이들이 많은 대학교, 연세가 많은 연세대학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뭐 등산 모임, 아니면은 완전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한 디자인의 각종 명언이 있는 이런 짤방들, 이런 거 아재들 단톡방에서 많이 보이죠. 아무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것들이 촌스럽거나 아니면 좀 구닥다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그 세대만의 감성이 있을 뿐이지 그냥 문화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대의 문화를 보면 어떤가요? 등산 대신에 게임을 하고 뭐 리그 오브 레전드, 배그, 카트라이더 이런 거. 또 트로트 대신에 이제 케이팝이나 힙합 같은 세련된 노래들을 좋아하죠, 아무래도.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어른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하루 종일 이제 패매를 주고 받는다든지 아이돌 직캠을 덕질하거나 틱톡 영상을 올리는 여러분 세대를 보면서 에이 요즘 젊은 것들은 하여간 요상한 음악이나 듣고 오락에만 심취해 있어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도 기분이 나쁘겠죠? 그냥 문화 차이일 뿐인데 말이에요. 잠시 이 영상을 보실까요? 갱좀 뭐라고? 라인 당겼는데 왜 안 와? 미포 봐. 미포. 아니 이게 죽는다고? 소라카. 쿵. 실 빨리 쓰라고. 나 텔 빠졌어. 싸우지 마. 텔 빠졌다고 말했다. 나 백도 한다. 한타 하지 마. 나 백도. 자, 좀 재밌지 않나요? 저 70대 할아버지께서 PC방에서 롤을 하시면서 젊은 세대가 쓰는 게임 용어를 쓰고 계시네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재미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뭔가 좀 자연스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서로 다른 문화는 그 집단의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집단끼리 서로 소속감을 높여주기도 하는데,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학생들이 쓰는 뭐 급식체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 아들 밥 먹을 시간 된 거 인정? 엄마 반상 크리스 지리죠? 인정할 부분? 너 밥 안 보면 최소 여친 못 만나. 막 이렇게 막 학생들이 쓰는 언어를 쓰거나, 아니면 아까 영상처럼 70살이 넘으신 할아버지께서 이제 PC방에서 막 배그나 롤 같은 게임 하면서 막 남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뭔가 이상하거나 웃기다고 생각하죠.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문화가 있는 거고, 우리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부터 계속 문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문화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아마 문화가 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막상 문화를 설명하라고 하면 쉽게 생각이 나지 않을 거예요. 사실 문화는 아주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어려운 단어인데, 오늘은 이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단어를 공부할 때 주의할 점은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라는 단어는 좁게 보면은 내가 진짜 매일 같이 놀고 카톡이나 패매를 하고 또 주말에 모여서 노는 친구를 의미하지만, 넓게 보면은 그냥 안 친하더라도 나랑 같은 반, 같은 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보통 그냥 친구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문화라는 단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문화가 있고 넓은 의미의 문화가 있습니다.
각각의 뜻을 알아볼까요? 먼저 좁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문화생활, 문화시민, 문화예술 같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뭔가 좀 예술적이고 고풍스럽고 우아하고 좀 세련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나요? 고급. 이처럼 좁은 의미의 문화는 공연이나 전시회 아니면 뮤지컬, 뭐 음악 이런 것처럼 굉장히 좀 우아하고 세련되거나 교양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전시회를 가서 문화 생활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죠. 전시회를 가서 문화 생활을 즐기는 사회 선생님, 또는 공연 같은 문화 활동을 하는 공연을 하는 사회 선생님의 모습, 또는 뭐 뮤지컬을 하는 거를 문화 행사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배울 문화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넓은 의미의 문화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공통의 생활 양식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 아침마다 가방을 메고 학교에 오고 또 공부를 하고 급식을 먹고 시험을 보고 이런 것들은 다 학교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방식이니까요. 또한 전통 문화라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 쓰이는 문화도 넓은 의미의 문화예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양식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넓은 의미의 문화는 또 물질 문화와 비물질 문화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 문화는 문화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즉 의, 식, 주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비물질 문화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화를 말하죠. 예를 들면 버스에서 어르신께 자리를 양보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 이런 예의 범절, 이런 것은 한국인이라면 가지고 있는 문화지만 눈에 보이는 형체가 있는 건 아니죠. 이런 게 비물질 문화예요. 자, 문화에 대해 다음으로 알아야 할 것은 보편성과 다양성입니다. 우선 밥을 안 먹거나 뭐 집을 안 짓고 사는 나라는 없죠. 사람이 모여서 사는 사회라면 세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문화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 있다, 이것을 문화가 보편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사회에서 결혼식은 있죠. 장례식, 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문화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이런 걸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자, 하지만 문화가 보편적이라고 해서 모든 문화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자, 어디서는 숟가락, 젓가락으로 국밥을 떠먹고 어디서는 포크와 나이프로 스테이크를 썰어 먹죠. 이런 게 바로 문화의 다양성입니다. 자, 나라마다 다른 음식 문화가 이렇게 있고요. 또 주거 문화, 어떻게 집을 짓고 사느냐, 이런 것들은 다 사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이런 것들을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의 특징을 알아볼 차례인데 갑자기 나타난 이분은 누구시죠? 아, 설마 마블 영화의 최종 악당 타노스인가요? 와, 타노스 아시는구나. 이 영화에서 타노스는 우주의 절반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장비 인피니티 건틀렛을 완성하기 위해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6개의 강력한 보석 인피니티 스톤을 수집합니다. 자, 근데 우리 방산중학교 사회 수업에도 타노스랑 비슷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바로 화노스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이 화노스고 성씨는 따로 있는데 문씨예요. 자, 그래서 문화노스죠. 자, 문화를 정말 좋아하는 친구죠. 아무튼 이제 타노스가 지구의 반을 날려버리기 위해 6개의 보석이 필요했다면 이 문화노스 씨는 방산중의 절반을 날려버리기 위해 5개의 문화 스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화노스 씨를 도와서 문화의 특징 5가지, 그것을 모두 모아서 문화 건틀렛을 완성해 봅시다. 학교가 날아가 버리겠죠? 뭐 그래도 그래서 오늘의 숙제입니다. 자, 첫 번째 숙제예요. 이거는 문화로 글짓기 활동인데요.
문화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짧은 글을 지어보세요. 20자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한 문장도 좋고 이렇게 길게 써도 됩니다. 그리고 그때 사용된 문화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인지 넓은 의미인지 설명을 하고 그 이유를 쓰기가 첫 번째 숙제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 볼게요. 1990년대 데뷔한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은 우리나라 청소년 문화 나왔죠? 문화에 엄청난 혁명을 가져왔다. 서태지는 문화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자, 여기서의 문화는 좁은 의미일까요? 넓은 의미일까요? 그렇죠. 여기서의 문화는 넓은 의미의 문화입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 이런 걸 바꾸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겠죠. 참고로 여러분은 이 서태지라는 가수를 알지는 모르겠는데 90년대 정말 뭐 지금 BTS 거의 그 정도로 유명했던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그룹이죠.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서태지 씨고, 그리고 이분이 이준호라는 사람,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사람의 얼굴 왠지 좀 친숙하지 않나요? 아, 이 얼굴은 맞습니다. 바로 지금 이 YG 회사의 사장으로 있는 양현석 씨죠. 양현석 씨가 바로 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댄서 출신입니다. 아무튼 좀 아재 같은 얘기를 했는데 서태지 씨 노래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숙제 바로 아까 말한 문화 스톤을 모으자 활동입니다. 자, 이 문화의 특징 5가지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이 5개를 전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교생의 힘을 다 합쳐야 되는데요. 이래서 교과서에 문화의 특징 5가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반이 각각 하나의 단어를 맡아가지고 그 특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보면은 공유성, 학습성, 축적성, 총체성, 변동성이라는 5개의 문화 특성이 있는데 이 뜻을 모두 알아내기 위해 반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죠. 1반은 공유성, 2반은 학습성, 3반은 축적성, 4반은 총체성, 5반은 변동성을 해주시고 우리 1학년이 6반이 되기 때문에 6반 친구들은 그냥 5가지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을 아무거나 골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단어를 조사해가지고 학습지 3-1을 완성해주세요. 자, 처음에 동그라미를 친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학습성이다. 학습성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국어사전에서 단어 뜻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국어사전을 통해서 좋고 종이사전을 찾아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152쪽을 읽으면서 아, 문화의 학습성이 이런 뜻이고 문화의 학습성의 예는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사례를 찾아서 이해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해한 사례를 학습지에 그리면 됩니다. 자, 이때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똑같이 그려도 되지만 이왕이면 내가 학습성이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새로운 이 학습성의 예를 그림으로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 2, 3, 4, 5반이 각각 문화의 특징 5개를, 물론 6반도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문화의 특징 5개를 전부 다 뜻을 조사해 오면은 다음 시간에 이 5가지를 모두 합쳐가지고 하나의 완성된 문화의 특징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숙제가 이해됐나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람쥐.